새로운 캡틴, 여러분은 어땠나요? 일대와의 비교를 피할 수 없는 작품, 샘 윌슨의 캡틴 아메리카는 정체성 논란의 정면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했던 중요한 두 인물이 세디어스 로스와 이사야 브래들리였죠. 먼저 1대 캡틴의 퍼스트 어벤져는 신념은 있지만 힘이 없던 스티브 로저스가 슈퍼 혈청을 통해 초능력을 가지게 되고 이에 따르는 책임을 배워가는 내용이었습니다. 반면에 3대 캡틴인 샘 윌슨은 군인이자 팔콘으로서 확립한 신념 위에 캡틴이 물려준 책임을 이어받았죠. 그러나 이에 어울리는 힘이 있는지 내외부적으로 시험에 드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분노의 힘을 보여주는 레드 헐크와 조국의 배신당해 신념을 잃어버린 슈퍼 솔저 이사야 브래들리의 등장은 히어로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조명하며 캡틴 아메리카의 위치를 재확립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과정은 1대 캡틴의 재탄생과 비슷한데요. 70년대까지의 캡틴 아메리카는 2차 대전에서 나치와 싸우고 냉전 시대에는 공산주의자와 싸우던 프로파간다의 얼굴마담 캐릭터였죠. 하지만 이후 자유를 위해 싸우는 존재로서 신념을 위해서라면 국가 권력에도 반항하는 캐릭터로 변모하면서 11월을 지나 지금의 캡틴이 되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싸우는 것도 국가에 맞서 싸우는 것도 모두 약자의 자유를 지키는 신념을 기반으로 한 행동이었죠. 그래서 샘 윌슨 역시 자신의 신념을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한때 스티브를 따라 정부에 저항했던 적도 있지만 지금은 미국 정부를 위해서 심지어 세디어스 썬더볼트 로스와 손잡고 일하죠. 그가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히어로임을 보여주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신념과 책임에는 그것을 지키기 위한 힘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대로 괜찮을까요? 이번 영화의 부제는 브레이브 뉴 월드입니다. 원래는 뉴 월드 오더였죠. 드라마 시리즈로 만들어졌던 팔콘과 윈터 솔저의 1화 제목입니다. 뉴 월드 오더란 냉전 이후 미국이 주도하던 신세계 질서를 의미하는데요. 새로 변경된 부제, 멋진 신세계와 합쳐서 생각해보면 미국이 무력으로 세계 경찰을 하던 지금까지의 세계 질서를 풍자적으로 표현하는 셈입니다. 즉, 힘으로는 평화를 얻어낼 수 없다 라고 말하는 부제인 거죠. 실제로 인류 세계는 한동안 유례없는 평화의 기간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커다란 전쟁이 없었을 뿐 때로는 힘으로 압박한 반작용이 일어나 곳곳에서 분쟁과 폭력이 삐져나오기도 했죠. 이제는 평화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대중적인 코믹스 영화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반영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샘 윌슨 캡틴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주도하에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국가의 정치적 상징인 대통령과 국민들의 정서적 대표자인 캡틴 아메리카가 서로 대립하고 분열하는 모습 대신 하나로 화합하는 희망을 주려고 하죠. 이런 심각한 양극화 시대, 분열의 시대에 던지는 새로운 평화의 패러다임입니다. 그래서 나치, 공산주의 등 확실한 악당을 세워놓고 강력한 히어로를 보여주던 시대와 다르게 이번 영화 메인 빌런인 세뮤얼 스턴스, 리더는 권력의 피해자이자 가해자입니다. 그는 사람을 세뇌하는 기술을 쓰죠. 핸드폰으로 전송되는 정신의 킹은 가짜뉴스를 이용한 정치 싸움이 떠오릅니다. 심지어 이 빌런을 만들어낸 원흉이자 한편으로는 피해자인 로스가 되려 레드헐크가 되어 새로운 위협으로 변화하죠. 누가 적이고 아군인지 구분하기 어렵고 복잡한 과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는 세상, 힘으로 지배하던 신세계 질서에는 수많은 부작용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은 11호에서 그랬듯 사람들이 서로 갈라져 대립하고 다시 화합할 수 없는 분위기에 이르는 건데요. 그래서 3대 캡틴은 서로의 선의를 믿고 협력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죠. 결국 이번 영화의 물리적 빌런인 레드 헐크도 힘이 아닌 선의를 통해 해결됩니다. 캡틴의 수트가 모두 무력화되고 헐크의 공격 한 번이면 죽을 위기에서 힘으로 그를 제압하는 것은 불가능했죠. 사실상 슈퍼솔저인 스티브 로저스도 헐크를 힘으로 제압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자신의 힘에 대해 회의적이던 샘 윌슨 앞에 스티브조차 감당할 수 없는 파워의 적을 세워 그가 무엇을 해낼 수 있는지 보여주려는 것인데요. 헐크와 레드 헐크는 감마선의 결과물입니다. 핵분열 과정에서 나오는 감마선인 만큼 강력한 파워, 통제할 수 없는 에너지를 표현하죠. 처음에는 캡틴뿐이던 슈퍼솔저가 시간이 지나며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헐크마저 카피본이 나타나는 지금은 파워 인플레 상황을 보여줍니다. 마치 핵무기의 첫 등장과 오늘날의 상황 같은 모습이죠. 결국 파워 인플레는 더 강한 힘을 필요로 하고 그럴수록 통제는 어렵고 위험은 커져갑니다. 그러니 오직 무력만으로는 평화를 지킬 수 없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힘없는 신념만으로는 세상을 지킬 수 없죠. 하지만 이전의 히어로들 중 블랙 위도우, 호크아이 역시 혈청을 맞은 초인이 아니었습니다. 장비빨이 확실한 아이언맨도 있었죠. 각자 저마다의 능력과 역할이 있었는데요. 샘은 기본적으로 뛰어난 전투 감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휘력, 판단력, 어마어마한 비행술이 있습니다. 윙슈트나 레드윙 덕 좀 본다고 수준 떨어지는 히어로는 아니란 거죠. 로스가 던진 어벤져스 재결성 떡밥은 캡틴의 역할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어벤져스의 해체에 이어서 아이언맨의 죽음과 스티브의 은퇴로 히어로계의 리더 자리는 큰 공백이 생겼죠. 이번 영화는 샘을 새로운 어벤져스의 리더 자리에 어울리는 캐릭터로 만드는 시작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강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헌신적이고 믿음이 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정부의 반기를 들어도 로스 장군과 힘을 합쳐도 캡틴이니까 믿고 따르는 리더가 되는 겁니다. 버키는 샘에게 초능력이 생기면 모두를 구할 수 있을 것 같겠지만 스티브도 구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 말하죠. 바로 버키 반즈 자신이 스티브가 구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윈터 솔저라는 캐릭터의 이름부터가 힘에 의한 세계 질서 속 피해자를 의미하는데요. 1971년 전쟁 반대 베트남 참전 용사를 대표했던 존 캐리의 겨울병사 진상조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윈터 솔저는 음지에서 범죄와 마주하는 군인 또는 전쟁 범죄를 의미하는 단어가 되었죠. 버키 반즈는 이미 그 자체로 힘에 의한 질서의 한계와 부작용을 의미합니다. 그는 스티브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었지만 샘 윌슨은 희망을 준다고 말하죠. 스티브의 방패가 누구보다 앞에 서서 자유를 지키는 수호자의 이미지였다면 샘의 날개는 높은 곳에서 멀리 내다보는 자유의 선지자 이미지 아닐까요? 물론 이를 위해서 필요한 또 한 가지 파워 인플레가 있습니다. 마블의 3대 금속이라고 부르는 소재가 있죠. 먼저 토르의 망치 뮬리르와 타노스의 쌍날검 재료로 추정되는 우르, 그리고 와칸다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캡틴의 방패 소재 비브라늄, 이 두 가지가 등장했습니다. 이름이 언급된 건 비브라늄 뿐이었는데요. 비브라늄은 이제까지 세계관 최강 소재였죠. 하지만 이번에 캡틴의 비브라늄 슈트를 사이드와인더 소속의 코퍼헤드가 단검으로 뚫는 장면이 나옵니다. 새로운 소재의 아다만티움으로 추정되죠. 샘의 수트가 망가졌으니 아마도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어쩌면 아다만티움으로 제작될 겁니다. 물론 아다만티움의 설정은 매우 무거운 소재라는 단점이 있어서 날아다니는 캡틴에게는 어울리지 않을 수 있겠네요. 이 아다만티움은 그동안 20세기 폭스와 판권 때문에 엑스맨에만 나오고 MCU에는 나오지 못했죠. 이제 폭스가 인수되고 엑스맨이 합류하면서 아다만티움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꼭 슈퍼솔저 혈청이 아니라도 캡틴 아메리카의 역할이 필요한 어느 정도의 힘은 주어지겠죠. 다만 이 영화는 그에게 힘을 주기 전에 약골 스티브 로저스가 그랬듯 힘이 없어도 정의를 위해 일어서는 캡틴의 정체성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맨몸으로 레드헐크 앞에 서 있는 샘은 외계인의 침공을 2번이나 막은 사람이 아니라 쓰레기통 뚜껑을 들고 서 있던 브루클린의 스티브를 계승하고 있다 느낀 저는 영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Check the mic and make sure it sound right, boys.